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셜연금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책으로는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장애연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또 한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등 나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많이 받을까 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한국국민연금의 경우는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 추후 납부, 일시 반환금 다시 반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야 되고, 미국의 소셜연금인 경우는 미국에 늦게 오셔서 사회보장 점수가 40점이 안 되면 내년 파트타임을 조금 하셔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1년에 4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을 하지 않으셔도 5,000불 조금 더 넘으면 1년에 4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연금 제도가 수시로 많이 바뀌니까 이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소셜연금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조금 정성 들여서 또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 그 소셜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셔서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보장국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면, 소셜연금을 청구를 하면 알아서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회보장국에서는 민원인한테 어떤 추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5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배우자연금인 경우, 보통의 경우는 배우자연금을 신청하면 은퇴연금과 같이 비교를 해서 큰 것을 적용한다고 큰 것을 지급합니다. 결국 때에 따라서는 은퇴연금을 신청했는데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연금을 신청했는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 두 개의 연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경과 규정에 의하여 5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연금을 받으시면서 70세부터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은퇴연금, 그 다음에 배우자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늦게 받는 거예요. 특히 본인의 은퇴연금은 정상 은퇴 나이가 66세라고 할 때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132%를 받습니다.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75%를 받고요.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62세 받는 분하고
66세 받는 분하고 두 분의 비교를 해서 누적적으로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기가 78세입니다. 그러니까 78세 이상 생존하시면 66세 받으신 분이 더 유리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66세 받으신 분하고 70세 받으시는 분하고 두 케이스가 있죠. 두 분의 그 은퇴연금이 누적 은퇴연금이 같아지는 시기가 83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83세 이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70세 이상,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의 통계를 보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분이 몇 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 남자는 2%, 여자는 3%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찾는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62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남자는 35%, 여자는 40%입니다. 이분들도 다 알아요. 빨리 받으면 적다는 것을. 왜 빨리 받을까요? 소득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62세에서 70세까지의 그 소득이 빈 그 시점에 어떤 다른 재원이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퇴 구자나 다른 저축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 그게 없으시면 만약에 집을 갖고 계시면 집을 이용해서 리파이낸싱을 한다든지 2차 모기지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리버스 모기지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셔서 70세까지 견디셔서 7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금 많은 분들이 90세, 100세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노후에 좀 여유롭게 사시려고 하면 62세에서 70세 사이를 좀 어렵게 하시고 70세부터 국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서 각각 은퇴연금을 받는 경우는 이건 좀 복잡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은퇴연금을 시작할까? 언제 배우자 연금을 시작할까? 이런 부분을 그 금액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얼마 정도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납부한 소셜연금은 얼마일까? 나의 소득의 기록은 얼마일까? 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셔서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을 찾아서 시뮬레이터를 해보고, 근데 사실은 이 시뮬레이터도 잘 우리가 100% 인정하기 어려운 게 동일한 케이스인데도 시뮬레이터 답이 각각 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상 은퇴 나이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일정 규모가 넘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연금이 감액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혼한 분도 배우자 연금, 유형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받으실 수 있겠지만 SSI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의료보험이죠. 이런 부분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방법이 1000개가, 조합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옆 동료가 난 이렇게 했는데 좋아, 또 뭐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잘 모르시면서 코치하는 거 그대로 따르셨다가는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의 가치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고 시간을 좀 투입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비전문가들의 그 경험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많은 연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신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연금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